안녕하세요. 순천대 학생 여러분. 취업 고민, 진로 고민, 인생 고민 많으시죠? 그 모든 고민을 단칼에 날려들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단칼에 날려버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욕심은 좀 내려놓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도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 해결법을 하나씩 전달해 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3강 직업세계의 변화와 직업정보 탐색과 창조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30대 중반까지도 직업세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30가지 직업을 넘게 가지면서 겪었었던 그런 갈등이 또 저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 세계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엔잡러라고 해서 직업을 많이 옮긴 사람을 좋아하는 또 좋아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변화들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진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세 번째, 직업 탐색 방법. 네 번째, 직업 선택 전략. 다섯 번째, 직업 창조 전략까지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세계의 변화와 취업 트렌드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채용 동향,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취업 뉴스, 채용 뉴스 많이 보시는가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금융위기급 고용 참사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취업 벼랑이 다가온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것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취업 1순위가 일자리 감소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감소하는 것들이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더욱더 이제 취업문이 닫혔고 그 중에서도 20대에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고용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8년 만에도 이제 최저치 고용률이 이렇게 보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언택트 채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더 가중이 되어서 대면상 면회를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 면접이라든지 AI 면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원래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기 이제 시작한 거죠. 74%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동시에 언택트 이제 채용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 있는 곳들이 되게 이제 수도권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보러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언택트 채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가벼운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되었었고요. 코로나 닥치자마자 이제 기업들도 언택트 채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대기업들부터 해서 비대면 채용이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채용 시장에서도 언택트 채용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7%가 이제 언택트 채용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하이브리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택트 채용과, 또 대면 채용, 대면 면접,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업하고 지금 대기업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온라인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채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디지털 공간, 홈페이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SNS,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는 디지털 채용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채용 설명회도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기업별로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대한 팬심이 있는 실제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이런 형태로 이제 정보들을 릴리스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채용의 형태가 이제 변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채용 시기의 변화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는 거의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가 이제 공채 피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시기였죠. 그렇지만 도표를 보듯이 지금 1년 사시사철 상중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시기가 이제 변화하게 되었고요. 채용 방식을 이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저희 때는 거의 다 뭐 공채 채용이라고 본다라면 지금도 공채 채용은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수시 채용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것을 병행하거나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원래 이제 수능도 시험으로 정시로만 봤다가 이제 수시 채용이 이제 늘면서 수시가 7, 80%까지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 채용들도 수시 채용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바라보면 현재 이제 78% 정도가 수시 채용 전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바라보면 공채의 종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채를 했던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했었고요. 공채라는 것은 고도성장기에는 인력 수급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뽑아서 배치를 시키고 교육시켜서 막 배치를 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서구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인력, 전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이제 채용하는 방식을 이게 공채 종말이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입직 채용 시장은 이제 끝났고 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졸업해서 첫 번째 직장에 너무 목을 매달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체인지가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바뀌어 나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표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그룹에서 공채가 이미 2017년도에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눈치를 보다가 대기업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공채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추이는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도 이제 스펙 쌓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에너지 손실이 많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어서 정부 주도로 해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게 됩니다. NCS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업들은 사실 먼저 이런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으로 와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은 지금 중심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기업들은 NCS 제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벌이나 이런 뭐 여러 지역이나 이런 모든 차별들을 안 하는 공정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기업들은 이제 몰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NCS라는 이 직무 능력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직무능력 채용이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NCS 제도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공기업 면접관으로 나가면 학벌, 경력, 뭐 지역 이런 것들 일체 못 쓰게 배제하거든요. 직무능력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기업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채용을 했던 기업들이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해서 굉장히 금융기관까지 한 200여 군데가 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그 일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직업을 좀 많이 옮기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저를 좋게 안 봤는데요. 채용 전문 기관에서는 제 경험을 되게 높이 평가해서 그래서 대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서류 전형을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진짜 스펙 위주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랬던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스펙 위주로 채용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90%, 80%, 70%, 60%, 50%, 지금은 거의 3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뭘 보느냐?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NCS 제도라는 것보다는 또 일반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자신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LG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Right people, right person, right place. 그러니까 무조건 스펙이 높은 인재가 아니라 적정 스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스펙을 쌓는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선진국이 겪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저성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이가 보이죠. 저성장 사실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도 이제 선진국은 대부분 이제 성장이 1%거든요. 뭐 중국이나 한국 우리가 많이 나갔을 땐 10%씩 뭐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대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좁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추이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이 이런 압박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직자들의 뭐 사실상 90%가 구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뭐 탈진한 느낀 것 같은 취준생들이 87.7%.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 또 기약 없는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채용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또 기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이유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통계를 보면 전체는 실업률이 한 5% 정도가 되는데 청년은 9.3%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통계상의 문제고요. 실제로 이제 체감 실업률은 거의 20%, 30%. 실제 이제 현장에 이제 가보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졸업 시즌이 되고 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32%가 이제 비정규직이고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11개월이고요. 보통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많게는 13개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첫 직장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잡았는데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근로 요건이 이제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대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첫 직장에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이 이제 졸업생들이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거의 70%, 80%까지 육박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일자리 수하고 대학 졸업자 수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25만 개에서 30만 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대졸자 기준으로 25만 명에서 30만 명. 굉장히 사이좋게 1대1이죠. 저도 이제 인문계열을 졸업했지만 엔지니어로도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문계열이든 뭐 이공계열이든 조직 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이동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렵죠. 미리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고도성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한 거의 경제 규모가 5배에서 10배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규모도 이제 5배에서 10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아니라면 최소한 2배가 늘어야 될 건데요. 일자리는 제자리예요. 여전히 25만 개에서 30만 개의 대졸자 일자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졸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50만 명이 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일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든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2500년도가 되면 한국이 사라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면 일자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려나갑니다. 인구 감소로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졸업을 하면 경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취업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런 취업 교육이나 진로 교육을 받아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신다라면 취업될 확률도, 그리고 더 좋은 기업에 합격할 확률도 올라가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느냐? 기업의 이제 채용도 굉장히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펙 위주로 그냥 때깔 좋은,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전문 분야의 역량들을 갖춘, 심지어 이제 똘끼 넘치는 이런 인재들도, 4차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도 뽑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등산 면접, 요리 면접, 메타버스 면접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채용들을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때 했던 것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지금 거의 다 AI 면접으로, 지금 AI 스크리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치면서 삼성에서 이제 직무적성 검사를 받잖아요. 재택으로 받단 말이에요. 집에서 각자 보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시험을 집에서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3,000개 고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안을 또 철저하게 해야 되죠. 3,000개 고사장을 또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물류 배송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인력들 다 배치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번거롭고 큰 작업이죠.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도대체 이거 남들 것을 훔쳐보거나 이런 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분들이 이제 모니터 요원들이에요. 모니터 요원에 보시면 이제 9개 분할로 되어 있잖아요. 구분할로 되어 있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그냥 감시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눈동자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이러면 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어떻게 뭐 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 또는 AI 면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적성 검사, 기업들이 봐왔던 중에 하나로 이제 파트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있긴 하는데요.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이 뭐 한 60에서 70% 정도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AI로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안 익숙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하고 이렇게 모니터하고 보는 것들이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거밖에 못하느냐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복 훈련을 해야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도, 저도 인사 담당 오래 했었지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면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AI 채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용하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이제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스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학벌이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만을 봤다라면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 어떤 인성이나 인턴이나 맞춤형이나 어떤 에세이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기업도 고민이거든요.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로 방향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진로 방향을 세우기에 앞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딱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진로로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사업가로 갈 것인가, 전문가로 갈 것인가, 직장인으로 갈 것인가, 공무원으로 갈 것인가, 이런 진로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잠깐 멈춰가지고 지금 A타입이 맞는지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멈추시고 이번에는 B타입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몇 개나 체크가 되는지 해보십니다. 이번에는 C타입, 잠시 멈추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십니다. 이번에는 D타입, 잠시 멈추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십니다. 자, 이제 체크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방향이 나옵니다. C타입이라면 창업, D타입이라면 공무원, A타입이라면 직장인, B타입이라면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A타입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진로예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이제 진로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직장인은 7, 80%가 직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처음부터 창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인지 어떤 남의 서포트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니까 ENTP 유형인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ENTP 유형이 굉장히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럭비공처럼 튀는 유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이런 구성원으로 진로가 맞는지 하나씩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전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 도약하고 싶거든요. 조직에 소속된 전문가도 있지만 조직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과거에는 이런 전문가가 사자, 의사, 박사, 변호사 이런 공인회계사 사자가 붙었다라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제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진로를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사업가예요.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직장인으로 오신 분도 있고, 대체로는 사회 경험을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고 또 실력도 붙었을 때 그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들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에서 여러분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은 시험은 잘 봐야 되거든요. 시험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평소에 안 되시는 분인데 하겠다 이러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낮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또 솔직하게 또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될 수 있는지 보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진로 목표와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직업 탐색인데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난도 교수님은 대학생이었을 때요. 자기 지도 교수님이 야, 너 방통대 학생들 네가 한번 내가 일정이 안 돼서 그런데 가르쳐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 가르쳤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경험이 이제 인연으로 이어진 거죠. 실제로도 이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을 보면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다양한 직업을 찾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험의 나열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배움을 얻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선배가 마음이 안 들었다, 고객이 마음이 안 들었다, 동료가 마음이 안 들었다, 또는 내가 마음이 안 들었다, 불편했다라면 다음 행동을 할 때는 반출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능동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만 많고 아무것도 안 변하고 성질이나 태도나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한다라면 그런 경험은 사실 크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양한 직업 검사, 뭐 홀랜드 검사라든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 검사, 이런 버크만 검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MBTI 검사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워크넷과 NCS를 통해서 한번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워크넷인데요. 워크넷에 가시면 work.go.k 아시죠? 직업 진로 채널을 가시고요. 그게 보면 이제 직업 찾기, 직업 전망, 뭐 직업 동영상, VR, AR 뭐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직업인 인터뷰까지. 그러니까 보시고요. 또 직업 성인 대상 직업 검사 못 보신 분들은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직업이나 어떤 대상별, 연령별 이런 또 직업도 이색 직업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세상의 모든 직업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 하고 싶잖아요. 그럼 딱 마케팅만 이제 채용 정보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도 유관 직무가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무려 251개 직무가 보이네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유관 직무들을 보고 내가 또 흥미가 가는 직업 뭐가 있을까? 그냥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기에 마케팅과 관련한 홍보, 지금 사무원 쪽이에요. 여러 가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육 자격 훈련, 뭐 임금이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또 다시 전직, 이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무들, 기업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단체, 언론 매체, 인쇄물, 영상물, 정보 제공, 행사 개최 등의 홍보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직무가 나오잖아요. 수행 직무도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의 비전 목표를 고려하여서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정기 간행물이랑 홍보 자료를 발간한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대학생 활 동안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관련 직업도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보니까 대학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대학 교수다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분류별 찾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하면 나오면요. 대학 교수도 나오죠. 요약하는 거 나오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분류별 찾기, 지식별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신직업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직업 탐색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 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이제 직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NC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기관을 가든 안 가든 NCS들을 또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NCS에 가면 이렇게 ncs.go.kr 지오는 아시겠지만 가버먼트 정부 사이트잖아요. 24개 대분류가 먼저 가장 보입니다. 그럼 24개 대분류에서 중분류에서 소분류에서 세분류까지. 근데 이 계속해서 분류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분류가 이제 1000개 정도가 되니까 1000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4, 5천 개 정도의 직업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직업의 많게는 70%까지 커버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오버스럽고 어쨌든 그래도 한 3, 40% 이상의 직업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커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보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면 이제 직무 정의가 나와 있죠. 뭐 인사 쪽에 직무 정의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능력 단위가 나와 있어요. 인사에서는 인사기획, 뭐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핵심 인재 관리, 교육 관리, 뭐 임금, 급여, 복리후생. 이게 이제 작은 기업은 사실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거 하나하나 직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원할 때 직무를 더 세분화해서 타겟팅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학습 모듈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첨부 파일을 보면 적게는 뭐 10여 페이지 미만에서 많게는 몇십 페이지까지 되거든요. 하나씩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보셔야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직무기술서도 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경력 로드맵도 보입니다. 안에 이제 직무의 목적은 인사기획이란 그 인사 내에 또 세부 직무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 인건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필요로 하는 것은 인사 전략 수립,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학습하고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워크넷이나 NCS나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목표 기업, 목표 직무 이렇게 직무 탐색을 해야 됩니다. 직무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직자에게도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문의하시고 여러분 취업을 한다면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건지 이렇게 이제 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과제물을 안 내더라도 이런 것들은 진짜 꼼꼼하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취업 강의, 진로 강의는요, 이렇게 듣고 뭐 어떤 감동이 있는 이런 강의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행을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요. 직접적으로 꼭 실행해 보시기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보를 탐색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 기준으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나요? 여러분의 직업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연봉 어느 정도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어떤 부모님의 또는 내 가까운 근거리의 지역이라든지 어떤 뭐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들, 또 칭찬, 인정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꿈이나 어떤 자아 실현이나 어떤 사회적인 가치 구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죠. 이것을 직업 가치관, 직업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직장에서 직업관이 뭐예요? 이렇게 면접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의 이제 머리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과 내가 꿈꾸는 직업이 서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직업을 이렇게 한 무리로 적어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내 전공과 내 강점과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적어 보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우자 선택을 할 때도 아직은 여러분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기준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신뢰를 든 거고요. 또 할 때 선택을 할 때 모든 항목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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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하면 또 엉터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중치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이렇게 이제 딱 두시고 여기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나는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 하면 여기에 50%를 뭐 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직업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선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 결정 시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었다면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쓰시고 그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탐색하는 작업을 거쳐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희망하는 직업을 뭐 첫째, 둘째, 셋째를 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 창조 전략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직업은 이렇게 버스 차장, 뭐 사라져 버스 차장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직업들은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요. 사라지는 직업들은 서로 다 통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직업은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와 어떤 불만으로 직업이 생깁니다. 불만은 해소하고 욕구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직업은 이렇게 탄생을 하고 나면 어떤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형을 잘한 어떤 직업은 성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직업군은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소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업의 저는 흥망성쇠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의한데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분화입니다. 어떤 직업이 있었을 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야의 장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그것도 웹 디자인이냐, 모바일 디자인이냐, 스포츠 디자인이냐, 패션 디자인이냐, 패션 디자인 중에서도 아동 패션 디자인이냐, 아니면 빅사이즈 패션 디자이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보다는 경력 초기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세분화시키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기보다는 뭐 여러분이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채용에 능통하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교육 쪽을 잘해서 인재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뭐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대를 가야 되는 특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의사가 될 건지 수의사가 될 건지 또 어떤 과를 맡은 건지 그 다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파고들면 건강이라는 것을 미리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의사들은 뭐 병이 있는 것을 이제 치유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방의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대를 가야 되거나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이브리드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치 마켓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성격이나 그 직업의 대상이나 전공이나 방식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가 융합화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하세요. 예전에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있었죠. 그래서 과일과 화장품을 이제 연결한다든지, 전화기와 컴퓨터, 뭐, MP3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까지 모두 이제 하나에 다 담겨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융합 또는 통섭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산업이 이종간 합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하고요.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직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다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촘촘하게 해 나가되 나중에는 이걸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들을 이제 창조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나 어떤 직종이나 산업이나 지식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폭넓게 조금씩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융합화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지방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간호사였는데요. 봉사활동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담 문의가 와서 제가 이제 상담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봉사가 내방 온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봉사보다 큰 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내 일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내가 하는 일에다가 적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읽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마지막 5강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색 직업 이런 것들, 신직업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다가 구닥다리 설령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트렌드한 기술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의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즐겁고 유쾌하게 이제 해내는 방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사례로 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요. 부산의 42번 버스 이종덕 기사님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기사님은 이제 급정거를 안 하려고 화초도 이렇게 항상 본인이 이제 사서 이렇게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산도 언제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도 이렇게 꽂아놓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타면 우리 안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이정도 기사님을 딱 보고 백미러로 보고 나서 여러분 예쁜 할머니가 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우리 다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예쁜 할머니에게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요?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들썩들썩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나면 오늘은 우리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네요.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이제 이 버스가 많이 가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면 방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버스 안에서 많이 주무셨죠? 학교 가서도 또 자면 안 돼요. 오늘을 바꿔야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의 기천,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나 연봉을 많이 주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만 가진 사람만 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진짜 고귀하게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일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직업 탐색 방법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항상 저에게 다시 또 문의 주시고 또 상담센터에도 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도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